안녕하세요. 마웨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오늘이 이제 9월 2일, 또, 새로운 9월이 시작이 됐는데요. 그런데 참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이 또 붉게 물들면서 여전히 그 약세장의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어요. 그리고 또, 간밤에 또 중요한 움직임이 나온 것이 제가 그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요 2차 지지선인 58K를 지금 어제 일봉 날짜로 이렇게 깨고 좀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 이탈을 또 하방으로 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주요 지지선이 깨졌다라는 것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것이 지금 캔들에서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어제 일봉을 보시면 이 캔들이 꽉 찬 모양으로,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거의 없이 지금 꽉 찬 상태로 또 마감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,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중의 과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. 그러니까 과매도가 또 무슨 뜻이냐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패닉셀이 아직은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의 일봉이 뭐 소폭의 양봉이긴 하지만, 그래서 여기서 좀 말아올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다행인데, 근데 일반적으로 이 캔들이 꽉 찬 모양을 만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흐름이 어떠했느냐,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래 꼬리가 없이 이 몸통이 꽉 찬 상태로 마감을 했잖아요. 그런데 그 다음날에 이때는 추가적인 낙폭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 아래 꼬리를 꽤 길게 또 만들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몸통이 꽉 찬 캔들을 만들면 아직까지 패닉셀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추가적인 좀 낙폭이 나오면서 과매도,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좀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뭐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또 제가 여기 표시해놨잖아요. 뭐 이때는 이 아래 꼬리가 살짝 달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뭐 거의 좀 꽉 찬 이 몸통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아래 꼬리를 상당히 길게 만들면서 패닉셀이 나왔다가 좀 말아올리는 이런 일봉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몸통이 지금 꽉 찬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양봉을 보이긴 했지만, 그런데 아래 꼬리가 또 길게 달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엔 또 그 다음날 좀 과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몸통이 꽉 찬 마감을 하고 그 다음날에 뭐 양봉을 보이긴 했지만 이 아래 꼬리가 의미하는 것처럼 또 한 번의 이 패닉셀, 과매도 현상은 좀 나왔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몸통이 꽉 찼다고 해서 반드시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았다, 요것을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확률상으로 봤을 때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좀 열려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,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면 아무래도 좀 이 장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, 그것이 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공유했던 요것으로 좀 보여드리면, 지금 요 연두색 요 선이 300일선을 의미를 하는데,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 300일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요것을 좀 이 시계열을 길게 해놓고 보게 되면 요 300일선이 상승장에서는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았던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대세 하락장 때는 이 300일선 아래에서 계속 또 움직이기도 했어요. 그러면서 지금 요것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8월 5일 이때 블랙 먼데이가 또 발생이 됐었잖아요. 이때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49K까지
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, 근데 이날 일봉 마감을 어떻게 했느냐, 요 아래 꼬리를 상당히 길게 달면서 요 300일선의 지지를 정말 가까스로 받으면서 일봉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블랙먼데이 때 49K를 터치를 했을 때도 결국엔 이 300일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해줬었는데, 그런데 현 시점에 이 300일선의 가격이 얼마이냐, 보시는 것처럼 56.4K를 또 가리키고 있어요. 그래서 현 시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가격이 57.3K, 그리고 이 300일선이 56.4K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요 300일선의 지지를 또 위협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것도 좀 이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, 그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주요 지지선을 뚫고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면 지금 결국에는 이 하락 채널의 하단을 살짝 뚫고 내려온 상황이고, 또 이더가 이렇다 보니까 이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 토털 2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하락 채널의 그 하단에 가까스로 마지막 지지를 받으면서 위치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인 장을 봤을 때 좀 매우 불안한 장세라 볼 수 있는데,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또 이제 어제부터 9월이 시작이 됐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?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9월 같은 경우가 총 11번의 9월이 있었을 때 그 중에 8번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, 그리고 요 평균값, 중앙값 요것을 봤을 때도 1월부터 12월 중에 요 9월이 가장 최저치, 그러니까 가장 안 좋았던 달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참 여러모로 지금이 힘든 시기면서 또 9월의 시작을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어떻게든 좀 잘 버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늘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큰 그림을 보면서 가자, 이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요것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비트코인 주봉 차트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느냐, 이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볼 때 상승장은 전혀 깨지지 않았다. 그러니까 뭐 지금 여전히 뭐 시즌 종료가 맞다 아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좀 먼 시점에서 주봉 차트로 바라봤을 때는 상승장이 전혀 깨지지 않았다, 이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어떤 근거를 들었었느냐, 요걸 좀 다시 보시면 요게 이제 이 비트코인 첫 번째 사이클, 그래서 2011년 고점을 찍고 또 다음 고점까지 2014년에 이 고점을 찍었을 때 어떤 흐름을 보였었느냐, 지금 요때 고점을 찍고 큰 폭락을 했었잖아요. 그 이후로 요 상승 추세선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다가 거의 막판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타났을 때 이런 J커브를 그리면서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이 첫 번째 사이클이었고,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을 보시면 요거거든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4년 최고점을 찍고 또 1년이 넘게 이렇게 큰 폭락이 나왔었는데,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이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거의 막판 무렵에 급격한 상승을 하면서 또 최고점을 찍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다가 마지막에 이 J커브를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다면 세 번째 사이클은 어땠느냐, 또 요것을 보시게 되면 2018년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또 1년간의 큰 하락이 나왔다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승 추세선을 그리고 움직였지만, 그런데 이때는
이렇게 이 상승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좀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블랙스완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변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뭐 이렇게 이 상승 추세를 깨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이런 회복의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다가 또 막판에 이런 J커브를 그리면서 2021년 두 번의 요 쌍봉을 또 찍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뭐 세 번째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뭐 중간에 이변의 이벤트가 발생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그 흐름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현재의 이 네 번째 흐름은 어떠하냐? 마찬가지로 이때 2021년 11월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또 1년간 이 대세 하락장에 이 저점을 찍었다가 2023년부터 지금 쭉 이어진 이 상승 추세선을 아직은 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것을 현재 시점에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요 상승 추세선 요거거든요.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요 57.5K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 시점에서 한 요 정도 그러니까 40K대 거의 한 후반대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계열을 좀 길게 보면서 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의 흐름은 전혀 깨지지 않은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설령 50K가 깨진다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결국엔 이 상승 추세를 지켜주는 한 막판에 가서는 이런 J커브를 그리면서 또 대세 불장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역대급으로 이 조정 장세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이 불안한 흐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시즌 종료가 맞네 아니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결국 이런 것은 당장 코앞에서 나오는 노이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뭐 하루하루에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인간의 심리가 흔들리면서 여러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멀리서 바라보는 큰 그림을 보면서 더욱이 이 9월에는 좀 멘탈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9월의 시작부터 지금 이 마이너스로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9월 한 달 동안은 참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이것을 보시면 이 9월만 잘 버티면 또 전반적인 이 4분기가 상당히 괜찮았다는 것을 뭐 여러분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 동안은 이 각자 도생의 시기로 어쨌든 잘 버텨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요것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